그러니까 완벽하게 상담 단계에서 1차 상담 단계에서 모든 걸 다 설명드릴 수는 없어요. 그리고 모든 것들을 저희한테 말씀하실 수도 없거든요. 좀 리스크를 다시 검토를 하긴 하니까 이제 모든 걸 다 알고 있어야 되는 건 아니지만 가능하면 이런 것들을 알고 계시는 게 정확한 상담이 된다는 거를 좀 인지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 변호사님이 전문가기는 하지만 네. 또 이제 본인 일은 본인이 제일 잘 알잖아요. 네. 그러면은 이제 상담을 만약에 하실 때, 신청을 하실 때 네. 이런 부분들은 좀 미리 준비해서 말씀해 주시면은 좋다 네. 라는 것들이 좀 뭐가 있을까요? 그 상담 때 말씀을 안 해주셔가지고 나중에 아예 사건 자체를 돌려드리거나 막 이런 경우들이 있어가지고 좀 핵심적인 것들 위주로 말씀을 드리면, 과거에 개인회생이나 개인 파산하신 이력이 있으신 분들은 반드시 말씀해 주시는 게 좋아요. 왜냐면은 다른 조건이 다 되는데 기간에 걸리는 거예요. 저희가 혹시나 안 물어본다고 하더라도 저희는 이제 상담 신청서에 과거 진행 이력을 적도록 되어 있는데, 그래도 빠뜨리지 말고 말씀해 주는 게 좋은데, 첫 번째로는 진행 사건 번호를 알고 계시면은 그걸 알려주시는 게 좋아요. 왜냐면 본인이 생각한 면책일자와 실제 면책일자가 다를 수 있거든요. 보통은 본인이 끝난 날짜를 얘기해 주시거나 아니면 신청한 날짜를 기억을 하시고 한 12년도에 했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시는데, 면책이 몇 년간 또 안 나는 경우들이 있어가지고 저희가 그거를 확인하려면은 사건 번호를 알려주는 게 가장 정확하기 때문에 상담하기 전에 미리 챙기시면 좋고요. 그리고 사건 번호를 모르실 수도 있잖아요. 그러면은 가까운 법원에 신분증 가져가시면 확인할 수 있거든요. 그렇게 해서 알아놓으시는 게 좋다. 근데 제가 그때 왜 재신청 어쩌고저쩌고 얘기하면서 말씀드렸던 건데, 진행 도중에 기각되거나 폐지된 분들은 그 기간 적용을 안 받기 때문에 뭐 작년에 했다가 올해 다시 하거나 이런 게 전혀 문제가 없으니까 상관이 없긴 한데요. 그래도 지난번에 진행했던 그 사건 관련해서는 기록을 갖고 있거나 사건 번호 알려주거나 이런 게 좋아요. 왜냐면 채권자도 확인을 해야 되고, 그리고 과거 사건에 대해서 법원이 또 물어보기도 하기 때문에 관련 자료를 갖고 있는 게 좋고, 그리고 이제 소득 관련해서는 특히나 사업하시는 분들 소득이 얼마예요 이러면 약간 맨날 들쭉날쭉 해가지고 잘 모른다고, 모르면 우리가 어떻게 면제금을 산정을 해요. 제가 그때 상담을 하면서 대충 소득이 이 정도겠구나 라고 이제 추측을 해가지고 서로 이제 얘기를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, 이렇게 되게 되면은 상담이 조금 부정확해 질 수가 있잖아요. 대충 비용 이 정도 빠지고 이렇게 하면 한 200 정도 나오겠다 라고 해서 200만 원을 기준으로 변제금을 산정을 해드렸는데, 알고 봤더니 이제 좀 300만 원이 된다든지 이러면은 자기가 생각했던 것보다 변제금이 높아질 수가 있잖아요. 그러니까 가능하면 상담을 받기 전에 한 1년 정도, 과거 1년 정도의 매출이 얼마였고 비용이 얼마였고 이런 것들을 좀 정리를 해서 정확한 소득을 좀 추산을 해두시는 게 좋다. 그리고 소득은 세금을 떼기 전이 아니고 세금을 떼고 난 이후에 통장에 들어오는 금액을 기준으로 하고, 그리고 그 뭐 추가 상여나 이런 거 받으시는 경우들 있잖아요. 그런 것들은 다 평균을 내서 12개월로 나눠서 평균급여로 산정을 하기 때문에 이번 달에 300만 원을 받고 연말에 성과가 500만 원 받으면 이거는 제외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거든요. 아니다. 그걸 알고 계시면 되고, 영업소득자 같은 경우에는 영업소득을 기준으로 영업비용을 빼주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게 한 20-30%씩 빠질 수가 있다는 거를 좀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고, 지금 이제 뭐 이렇게 디테일하게 소득을 얼마나 산정하냐 이거를 지금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소득이 얼마인지를 좀 자기가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게 좋다. 이제 요거를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고, 소득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조금 주의하셔야 될 게, 최근 1년 내에 소득 변동이 좀 심하신 분들이 있어요.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300만 원을 벌다가 갑자기 200만 원을 벌면은 의심을 한다는 거죠. 그런 것들도 만약에 변동사항이 있으면 저희한테 얘기를 해줘서 이게 방어가 되냐 안 되냐 이런 걸 저희가 체크할 수 있게 알려주시는 게 좋아요. 그래야 진행을 하고 나서 갑자기 법원에서 이렇게 불리한 보정을 받는 불상사를 좀 미리 방어를 좀 할 수 있겠죠. 그리고 이제 개인 파산 같은 경우에는 소득이 없어야 되는데, 우리 그 의뢰인들이 신고를 안 하니까 소득이 없는 거 아니냐, 그러니까 괜찮은 거 아니냐라고 이제 인식을 하시고 없다라고 저한테도까지 거짓말을 하시는 경우들이 있어요. 안 걸린다라고 생각을 하고, 현금 받는 경우에도 걸리는 경우도 있고 안 걸리는 경우들이 있거든요. 그러니까 물론 대부분은 진짜 소득이 없는 분들이 많은데, 저한테 거짓말을 하시면 제가 이게 대응이 되는지 안 되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. 저한테 얘기한다고 판사님 귀에 안 들어가니까 그냥 편하게 좀 얘기를 해주시면 제가 솔직하게 리스크를 검토를 해줄 수 있으니까 얘기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그리고 이제 부양가족의 경우에도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것과 조금 다른데, 보통 사람들이 제일 많이 착각을 하시는 게, 연말정산할 때 부양가족으로 들어가는 분들 있잖아요. 그런 분들이 곧 나의 부양가족으로 인식하시는 분들이 있어요. 근데 연말정산할 때 그 부양가족으로 공제되는 그런
개념의 부양가족과 실제 내가 그 사람들을 부양하냐 마냐에 대한 얘기는 완전 다른 얘기잖아요. 그래서 실제로 부모님이랑 떨어져 살고 부양을 하지도 않고 있는데 부양가족으로 인정되기는 어렵거든요. 왜냐면은 부양가족이라는 거는 채권자의 변제금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이슈이기 때문에 좀 엄격하게 인정을 하고 있어요. 그래서 그 부분은 아니다. 그리고 실제로 부양가족이 몇 명이다, 자녀가 몇 살이다, 뭐 이런 점들이나 부모님 부양가족으로 넣고 싶으면 부모님의 소득 상태, 재산 상태 이런 것들도 빠짐없이 알고 계시는 게 좋다. 그리고 부모님께 그런 회생 사실을 알려야 될 수도 있다. 부양가족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그런 것도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. 그리고 이제 거주지 관련해서도 자꾸 이제 주소지 기준으로 실제로 부산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주소가 서울로 되어 있는 거예요. 그러면 서울로 집어넣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렇지가 않아요. 그 법원에서 아니 서울에서 부산까지 출퇴근할 수는 없잖아요. 그러니까 결국엔 실거주지 기준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. 그래서 그런 것들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. 특히나 재산 관련해서는 6개월 전에 팔아버린 뭐 부동산이 있다거나 이런 것들은 현재 내가 안 갖고 있으니까 말을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하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신청일 기준으로 한 2, 3년 내에 재산 변동은 말을 일단 해주시는 게 좋아요. 저희가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들어보고 문제가 있다 없다를 판단을 해드릴 테니까 뭐 2년 전에 이혼을 했으니까 괜찮다고 생각을 한다든지 아니면 1년 전에 부동산을 팔아버렸으니까 괜찮다고 생각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좀 지양을 해주시는 게 좋고 배우자 재산에 대해서는 간과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일단 반영이 원칙이니까 가능하면 얘기를 해주시는 게 좋고 배우자가 1년 전에 증여를 받았던 뭐 부동산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일단은 물어보니까 말씀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서울은 기본적으로 미반영이 원칙이고 서울 외는 반영이 원칙이라고 지난번에 설명을 드렸는데 그거 관련해서 지방의 경우에도 방어를 해서 뺀 사례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제가 또 한번 소개를 드리려고 하고요. 하여튼 그렇습니다. 이 정도면 될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완벽하게 상담 단계에서 1차 상담 단계에서 모든 걸 다 설명드릴 수는 없어요. 그리고 모든 것들을 저희한테 다 말씀하실 수도 없거든요. 그래서 요걸 참고해가지고 말씀해 주시면 좋고 저희가 요걸 기반으로 서류를 받았는데 서류를 보면 또 솔직히 좀 나오거든요. 이 사람이 2년 전에 부동산을 처분한 게 있네? 그러면 이거 가지고 다시 여쭤보기도 하면서 좀 리스크를 다시 검토를 하긴 하니까 이제 모든 걸 다 알고 있어야 되는 건 아니지만 가능하면 이런 것들을 알고 계시는 게 정확한 상담이 된다는 거를 좀 인지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 네, 이상입니다.